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에 몰두한다.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요인과 그것을 가로막는 요인을 한번 적어봐라. 당신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당신이 어느 칸부터 쓰기 시작했는지 기억하는가? 약점에 먼저 주목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자신의 약점을 그냥 무시하라는 게 아니다. 다만 강점과 약점 중에 어떤 것이 먼저 당신 머리에 떠오르는지를 문제 삼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 당신을 부자로 만드냐가 문제인 것이다. 자신의 약점을 모두 없애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생각이 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약점을 없애버린다고 곧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자신의 약점을 상대로 싸우는 사람은 기껏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람이다. 당신의 강점이 당신을 부자로 만든다.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당신이 지닌 강점들이다. 테니스를 예를 들어보겠다. 슈테피 그라피는 포핸드에 아주 강한 선수였다. 그리고 기회가 올 때마다 이 포핸드를 사용했다. 자신이 상대적으로 약한 백핸드를 보강하는 데 몰두하는 대신 빠른 걸음으로 부지런히 움직여 자신의 강점인 포핸드를 사용할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때문에 상대 선수들은 가능한 한 슈테피의 백핸드 방향으로 공을 치려고 했다. 슈테피도 이에 맞서 약한 백핸드를 보강하는 쪽으로 연습을 방향을 바꾸었다. 그 결과 슈테피는 경기에 흥미를 잃어버렸다. 경기에 이기는데 주력하기보다는 패하지 않는데 주력하게 된 것이다. 이기기 위해 게임을 하는 것과 지지 않기 위해 게임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없애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흥미와 부자가 될 기회를 함께 잃어버린지도 모른다. 그것은 정말 모든 흥미를 앗아가는 가망 없는 싸움이 될 때가 많다. 자신의 약점을 그냥 무시해버릴 수는 없지만 약점에 맞서 싸울 필요도 없다. 그것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약점을 위한 해결책을 찾아라. 당신이 아직까지도 장부 정리를 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의 강점이 될 수 없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라. 그러고 나서 해결 방법을 찾아라. 당신의 강점을 그냥 우연에 맡겨놓지 말아라. 당신이 가진 능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선 멘토가 필요하다. 능력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강점이 확연히 눈에 띄도록 알려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 무언가 눈에 확 띄는 것은 돈을 가져다 준다. 자신의 약점을 위해서는 해결책을, 그리고 강점을 위해서는 멘토를 찾아라. 부자가 되기 위한 대가는 얼마나 큰가? 부자가 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에 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당신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돈 버는데 매달려 있는 동안 몸은 다 망가지고 가정은 파탄나고 결국은 돈밖에 모르는 정신병 환자가 된다는 등 부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엄청나게 커 보인다. 하지만 건강한 삶을 누리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문제는 당신 태도에 달려있다. 게다가 건강과 가족에 미치는 돈의 1차적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면 돈이 없는 것이 오히려 여러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돈 문제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되면 돈이 많아 생기는 그늘보다 훨씬 더 큰 그늘을 건강과 가정생활에 들이우게 된다. 범죄에 대한 충동도 돈이 없기 때문에 생긴다. 부자가 되기는 비교적 쉽다. 이 책에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 단계별로 알기 쉽게, 배우기 쉽고 잘 설명되어 있다. 물론 당신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것은 즉, 이 책을 탐독하기 위한 몇 시간과 당신의 경제적 상황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재정비하기 위한 며칠의 시간이다. 그 이후에도 매달 몇 시간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당신이 벌게 될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자유롭다. 당신이 5년에 한 번, 1년간의 안식년을 갖게 된다고 상상해봐라.
1년 동안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수입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여행을 할 수도 있고, 평소에 관심 있었으면서도 일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마음껏 할 수도 있다. 이 아이디어는 구약시대에 생긴 것이다. 그 시대의 샘족들은 항상 9년을 일하고 한 해를 쉬었다. 그들은 이 한 해 동안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차분히 자기 삶의 행로를 검토하고 다음 10년을 계획했다. 여행을 해도 좋았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어도 좋았다. 내 경우도 9년을 일하고 나니 돈은 더 이상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되었다. 돈이란 의당, 그래야 하는 것이지만 말이다. 나는 저축한 돈에서 나오는 이자로 생활할 수 있었고 그래서 1년을 쉬었다. 첫째 주에는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여행을 떠났다. 많은 곳에 가보고 세미나에도 참가했다. 그곳에서 명상하는 방법을 배웠고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 일과 관련된 책 대신 나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 책을 읽었다.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법도 배웠다. 그때 미래를 설계하면서 내가 찾아낸 것은 해답이 아니라 질문이었다. 계속해서 새로운 질문이 생겨났다. 끝에 가서 나의 질문들은 두 개의 근본적인 핵심 명제로 압축되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알고 싶었다. 해답을 얻기 위해 나는 글을 썼다. 나는 카리브 해로 떠나 야자수 아래 앉아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몰두했다. 이 시간들이 내게 얼마나 유익했는지도 당신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0하루 동안 엄청나게 많은 글을 쓰고 나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렷하게 보였다. 자기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 솟아나는 에너지와 열정은 엄청난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 내 삶에 대한 열정을, 정열을 발견했다. 아마 당신도 뒤로 밀어놓은 일이 몇 가지 있을 것이다. 조용히 시간을 갖고 생각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누구한테나 있지 않은가? 당신이 만약 안식년을 갖게 되면 무엇을 하겠는가? 오직 자신만을 위한, 그리고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1년이 주어진다면 말이다.